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오늘은 호랑이형님 세계관 최강 간신 도모지를 리뷰해보겠습니다. 호형 2부의 스토리는 도모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강하진 않지만 특유의 임기응변과 거짓말로 많은 독자들을 열받게 만들었고, 도모지가 거짓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 인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작가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그리신 건지 생긴 것도 얍삽하게 생겨서 더 얄미운 캐릭터인데요. 오늘은 도모지가 저지른 만행과 희생된 인물들을 싹 모아보고 일영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일대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도모지는 한때 충신이었다.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도모지는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하도 챙길 줄 알고 조직의 이익도 챙길 줄 아는 나름 충신이었습니다. 2부 초반에 망냥이가 흰머리를 잡으러 흰산 고원에 올라갔다가 빠르에게 처참하게 당한 사건이 있었죠. 스스로 한쪽 다리를 끊고 겨우 도망쳤다가 도모지에게 발견됩니다. 망냥이는 고원에 산군이 있다고 고원에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도모지에게 말하는데요. 도모지는 자신이 아끼는 부하인 망냥이가 당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상관인 난조에게 분명히 산군이 죽었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도모지는 곧장 난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산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냐, 흰눈썹의 말을 너무 고지곧대로 들어서 망냥이가 당했다라고 따집니다. 난조가 상관이긴 하지만 자신의 부하가 당한 것 때문에 열받아서 들이받은 겁니다. 물론 난조가 화를 내면서 공격하는 바람에 살짝 깨갱하긴 했지만 아이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다면서 상관인 난조의 명령을 거부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도모지는 초반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난조는 도모지의 고집 때문에 산군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러 흰눈썹에게 갑니다. 이때 도모지는 난조의 시녀인 여희에게 몰래 지시를 내리죠. 비방이 무리하게 흰눈썹의 의뢰를 진행하는 게 수상하다, 대금을 계속낼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이 간다, 산군의 흔적을 살펴봐라 등등 지시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사익을 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녀단이라는 조직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결국 도모지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난조가 흰눈썹을 만났고 산군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아이의 추격을 멈추겠다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도모지의 문제 제기로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생소한 정의로운 도모지의 모습이고요. 이후 도모지는 황요를 독대하면서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 재물과 출세에 눈이 먼 도모지, 파멸의 시작. 도모지에게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도모지는 환두국 출신인데요. 환두국 사람들은 재물이라면 환장을 한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도모지도 황요의 재물을 탐한 것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비녀단이 흰머리 아이의 추적을 멈추자 얼마 후 황요가 도모지를 찾아옵니다. 비녀단이 일방적으로 추적을 멈춘 것에 대해 따지려고 온 것이죠. 황요는 산군이 죽은 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시체를 어디서 찾냐면서 따지는데 도모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황요가 도모지에게 단약 2알을 뇌물로 줍니다. 산군에게 당했다는 망냥이를 잠깐만 보자는 청탁이었죠. 여기서부터 도모지의 일이 슬슬 꼬이기 시작합니다. 도모지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하고 만 것이죠. 단약 1개가 기와집 4채 값이라고 하니 환두국 출신의 도모지가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도모지가 청탁을 들어줘서 황요는 망냥이의 기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망냥이가 산군이 아니라 붉은 눈에게 당했다는 오해가 밝혀지게 된 거죠. 황요가 보는 앞에서 밝혀졌으니 도모지도 할 말이 없게 됐고 비녀단은 아이 추격을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망냥이가 도모지에게 고급 정보를 줍니다. 흰머리 아이를 고원의 성에서 봤다는 거죠. 여기서 도모지의 욕심이 또 발동합니다. 흰머리 아이를 찾아서 자기 혼자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일단 도모지는 황요가 알아채지 못하게 망냥이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윗선에도 보고하지 않고 단독 행동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붉은 눈에게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독단적으로 병력을 움직이죠. 하지만 빠르를 그저 덩치만 큰 범 정도로 보고 고작 새들끼리 잡으려고 했던 게 큰 실책이었습니다. 고원에 올라간 상병들은 추위를 간호하던 수인 2마리는 잡았지만 빠르를 만나서 분신술과 눈깔빼기 기술에 탈탈 털리고 맙니다. 특히 대장격이었던 마중이는 한 마리 치킨이 돼서 무케의 먹이가 돼버렸죠. 이렇게 도모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병사를 잃는 큰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대방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날에는 목이 달아나게 생긴 거죠.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되나 갈등하다가 도모지다운 결론을 냅니다. 이렇듯 초반에 그래도 괜찮은 면도 있었던 도모지는 황요에게 뇌물 먹은 것을 시작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흰머리를 혼자 잡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대형 사고를 쳤고 슬슬 자기 한목숨 살자고 비녀단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3. 선 넘은 도무지, 황효를 습격하다. 이제부터 도무지의 목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는 재물에 목을 매죠. 그런데 황효를 본격적인 타겟으로 삼고 나니까 황효가 약장사를 해서 벌었을 막대한 재산이 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흰눈썹도 모르게 조용히 황효를 생포하고 황효가 약장사로 벌은 재산을 통째로 먹으려고 합니다. 도무지는 황효를 잡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황효가 귀신을 부리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플랜을 짜죠. 귀신이 붙지 않은 어린 병력들을 모으고 임해로 개조된 망냥이를 호출합니다. 임해에게는 귀신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황효 잡는 데는 최고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실행만 남았습니다. 이제 딱 실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남성이 나타납니다. 원래 대방과 난조, 천남성 셋이 대방모가 있는 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대방이 난조만 데리고 가는 바람에 천남성은 중간에 되돌아온 거죠. 천남성은 도무지가 부하들에게 했던 말을 듣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천남성에게 자신의 말을 들킨 도무지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도무지가 교활한 놈이라는 게 새삼 느껴지는데 거짓말을 할 때도 진실과 거짓을 반반 섞어서 합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진실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도무지가 흰눈썹에 오른팔 황효를 치겠다고 하자 천남성은 제정신이냐며 타박합니다. 그러자 도무지는 천남성에게 당근을 조금 더 제시하죠. 당장 천남성이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해야 자기 계획이 들키지 않을 수가 있고 천남성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남성은 최근 대방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난조에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죠. 큰 공을 세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도무지가 솔깃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도무지는 천남성에게 아이를 내어줄 생각은 1도 없었지만요. 흰머리를 찾은 공은 자기가 다 먹을 생각이었죠. 천남성이 빠르를 잡게 만들고 그 사이에 부하들을 시켜서 흰머리 아이를 잡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남성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도무지는 대담하게 황효 납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귀신을 사용할 수 없는 대낮에 벌판으로 유인해서 귀신 붙지 않은 어린 병사들과 임의 망냥을 이용해서 황효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망냥의 공격이 안면부를 강하게 때리는 바람에 황효의 두 눈이 터져버렸죠. 이후 만화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황효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한 것 같습니다. 황효로 하여금 수인들이 상병을 죽인 것으로 몰아가서 자백을 강요하고 재산을 숨긴 곳을 알아내려고 한 것 같죠. 그러나 황효가 입을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받은 도무지는 추위를 간호하러 가던 수인들까지 잡아서 황효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캐묻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별 고문을 다 해봤지만 이번에도 별 소득이 없었죠. 황효가 살던 집까지 몰래 털어봤지만 나오는 것은 곡식 몇 말과 북어 서너 마리 뿐이었습니다. 이를 벌릴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는데 슬슬 계획이 꼬여가고 있었죠. 4. 일이 점점 꼬여간다. 녹취의 개입. 황효의 재산을 찾을 수가 없자 도무지는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러다가 황효를 따라다니면서 약장사 장부 정리를 하던 조수를 떠올리는데요. 동복이라면 분명히 황효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병사들은 야심한 밤에 동복이를 납치하는데 거의 성공하는데요. 하필 근처에 와있다가 황효에게 돈 뜯으러 복귀한 녹취와 마주치게 되죠. 녹취는 동복이를 구출하던 중에 황효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비 없이 새들을 학살합니다. 녹취는 곧바로 황효가 잡혀간 곳의 위치를 알아냈고 즉시 쫓아가서 그곳을 지키던 어린 병사들 수십 명을 학살하죠. 이후 임해로 개조된 망냥이까지 참교육시키고 황효를 구출합니다. 도무지의 계획에 변수가 생긴 것이죠.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천남성 쪽에서도 일이 터집니다. 흰머리를 주겠다고 천남성을 속여서 흰산 고원에 보냈는데 거짓말한 것이 다 뽀록이 난 거죠. 무엇보다 붉은 눈의 범에 대해서 마치 상인을 잡아먹는 잡범 정도로 얘기하더니만 막상 보니까 산군만한 덩치에 엄청난 놈인 겁니다. 천남성은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았고 도무지에게 당장 튀어오라고 명을 내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무지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무지는 황효도 뺏긴 마당에 천남성을 속인 것도 들켰으니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합니다. 도무지는 이판사판 병력을 끌고 가서 천남성을 치려고 하는데요. 흰머리를 뺏어서 자기가 공을 세우고 비방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겁니다.
비녀단이 참 재밌는 게 여러 새 종족들이 모여서 구성된 집단이다 보니까 세력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로 조금의 틈만 보이면 잡아먹고 밟고 올라가려고 혈안들이 되어 있죠. 도모지 입장에서는 이제 일이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천남성에게 죽느냐 자기가 천남성을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요. 황유의 재산과 흰머리를 잡아서 공을 세우려는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지만 도모지가 천남성을 치기도 전에 천남성은 빠르와 추이에게 당해서 죽게 됩니다. 범찰은 비녀단을 배신했고 비익조는 빠르에게 날개를 다 뜯겨서 죽었죠. 천남성과 함께 갔던 상병 40-50명은 몰살당해버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녹치가 도모지를 잡으러 의주의 비녀단 본거지를 습격하게 됩니다. 5. 대방의 죽음, 대방모의 복수혈전. 도모지는 천남성을 죽여서 그동안 자신이 꾸몄던 모든 일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앞을 녹치가 가로막죠. 녹치가 황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비녀단의 의주 본거지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도모지는 단신으로 쳐들어와서 객기를 부리는 녹치를 보고 어디서 허세냐며 코웃음을 치는데요. 도모지의 예상과 다르게 싸움은 녹치가 거의 학살하는 수준으로 전개가 됩니다. 도모지는 상병들이 녹치에게 죽어나가는 틈을 타서 뒤를 치는데요. 자신의 주특기인 다중이빨로 녹치를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녹치의 재생 능력으로 상황은 반전됐고 녹치는 도모지와 상병들을 건물 안에 몰아넣고 싹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 대방이 할조들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대방은 미쳐 날뛰는 흰눈썹의 수인을 보고 도모지에게 어찌된 일이냐며 묻는데요. 녹치로부터 도모지가 황유를 공격했다는 상황을 듣게 됩니다. 대방은 도모지가 수상쩍다고 판단하고 신문에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녹치는 대방을 믿을 수 없다며 도모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죠. 대방은 합리적인 조치와 배상을 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녹치에게 돌아가라고 다시금 경고합니다. 하지만 녹치는 멈출 줄 몰랐죠. 결국 대방이 녹치의 팔다리를 잘라놓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녹치의 재생 능력이 또 한 번 반전을 만드는데요. 재생으로 대방의 허를 찌르면서 참격을 적중시킵니다. 대방을 막아서는 할조들을 물리치면서 마무리 돌려차기까지 복부에 명중시키죠. 그리고는 냅다 도망가버립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2방이나 맞은 대방은 식도와 장기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의원을 긴급히 불렀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됐죠.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소 예상 외의 빠른 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대방은 살 수 있었습니다. 대방이 죽은 이유는 역시나 도모지 때문이었죠. 당시 도모지는 황유에게 받은 단약 2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대방에게 바로 먹였다면 충분히 살았을 텐데 도모지는 자신의 단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약이 아까워서 그랬던 걸까요? 그보다는 대방이 살아나면 자신이 꾸민 일들이 발각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방이 도모지를 신문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상병들이 외부에서 단약을 하나를 구해왔는데 그것마저도 대방에게 먹이기 전에 가짜 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대방이 단약을 먹고 바로 살아나면 자기가 즉결 심판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진짜 죽으면 어쩌나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내적 갈등을 하죠. 그때 대방모가 도착합니다. 대방모를 처음 본 도모지는 만약 대방이 진짜 죽으면 감당 못할 피바람이 불 것임을 직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죽는 거죠. 이제라도 진짜 단약을 내놔야 되나 고민하는데 한번 내뱉은 거짓말을 수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방은 제때 단약을 먹지 못해서 사망했고 분노한 대방모는 의주 비녀단 본거지에 있던 거의 모든 상병들, 대방을 치료하던 의원들까지도 전부 죽였습니다. 정신지배를 써서 서로 죽이게 만든 것이죠. 대방이 죽지 않았더라면 평소에 상냥한 마마님으로 돌아갔을 텐데 대방모는 이 시점부터 새끼 잃은 미친 엄마가 돼버립니다. 도모지는 피바람이 부는 그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녹치가 흰눈썹의 수인인 점을 이용해서 대방모에게 거짓 보고를 하죠. 대방님을 죽인 것은 모두 흰눈썹의 짓입니다 라고요. 미쳐버린 대방모의 관심을 일단 다른 곳에 돌린 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도망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방모는 이 시점부터 이성을 잃고 오직 흰눈썹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하는 페인이 돼버리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도모지가 재물과 공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이 들킬까봐 대방을 죽게 내버려뒀고 대방모에게는 대방이 죽은 게 흰눈썹의 짓이라고 잘못을 덮어 씌웠죠. 대방모는 대방을 잃은 슬픔과 복수심 때문에 도모지의 간사한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녀단, 아니 이제는 새 종족 전체가 점점 파멸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6. 대방모 바로 밑까지 올라간 도모지, 흰눈썹과 전쟁을 준비하다. 흰눈썹에게 복수해서 대방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를 갚은 이후 죽겠습니다 라는 구차한 명분으로 도모지는 꾸역꾸역 살아남습니다.
이제 대박모가 보는 앞에서 진짜로 흰눈썹을 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새 종족이지만 이미 앞카 쪽 사람이었던 필방이 있기 때문이었죠. 도모지는 필방의 세력과 연합을 하거나 혹은 필방이 연합에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생각으로 필방을 찾아갑니다. 혼자서는 불을 쓰는 괴조인 필방을 대적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모지는 짐조들을 끌어들입니다. 짐조들은 항마전 때 붉은산 세력에 끌려가서 독을 빨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짐조들을 붉은산 측에 팔아넘긴 게 바로 필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짐조들은 필방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었고 이 점을 이용한 거죠. 예상대로 필방은 흰눈썹을 치겠다는 도모지의 계획을 듣고는 앞카 측에 보고하겠다며 난리를 치는데요. 이때 화고와 초아가 개입해서 필방을 제거합니다. 도모지는 애초에 필방이 협력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했기 때문에 필방을 죽이고 앞카에 대한 보고선을 끊을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하나 더 있었죠. 필방이 죽자 그동안 필방 세력이 장사를 해서 벌어둔 금괴를 싹싹 긁어갑니다. 이 와중에도 재물을 탐내고 있다니 도모지도 참 어지간히 대단한 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필방도 처리했고 도모지는 흰눈썹을 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탐을 시작합니다. 흰눈썹의 외성과 내성에 정찰을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병력이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당황하는데요. 분명히 대방을 죽인 녹치도 있고 탈출한 황효도 있고 수인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 거죠. 섣불리 전면 공격을 했다가는 되려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모지는 공격을 주저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 난조의 역습, 도모지 죄인으로 끌려가다. 도모지가 한참 흰눈썹을 치려고 정탐하는 와중에 화고와 초아는 천남성과 오보, 오두를 찾으러 흰산 남쪽의 고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도모지는 이 시국에 어딜 가냐며 극구 말렸지만 화고와 초아는 쌩까고 고원으로 가버리죠. 원래부터 이 둘은 도모지를 개무시하는 모습과 언행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도모지는 자신을 무시하는 그 태도도 열받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화고와 초아를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할조 5마리를 풀어서 둘을 추격시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라고 하죠. 할조들은 화고, 초아와 열심히 싸웠지만 갑자기 나타난 추위에게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죽을 때까지 싸우는 놈들이라면서 초아가 두려워했던 뿔알조들이 추위가 나타나자마자 냅다 튀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화고마저 초아를 지키려다가 추위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도모지의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된 천남성, 그 천남성을 찾으러 갔다가 죽게 된 짐조 남매들, 도모지의 명으로 갔다가 추위에게 죽은 할조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모지는 이제 어떻게든 대박모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녹치와 황효의 행방을 찾아내진 못했지만 황효가 귀신을 부릴 수 없는 낮 시간이 있다면서 대박모를 설득하죠. 대박모도 점점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시작해놓고 적당한 시점에 튀자는 생각이었죠. 바로 그때 난조가 마전을 대동하고 도모지 앞에 나타납니다. 난조는 흰눈썹을 공격하는 것은 곧 멸족이라면서 대박모를 설득하는데요. 도모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박모는 제정신을 차립니다. 대박모는 당장 흰눈썹을 쳐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도모지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곧이어 저 하찮은 놈이 뭐라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바로 염동력으로 도모지를 벽에 쳐박아 버리죠. 그렇게 도모지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8. 도모지 고획조들을 꼬드기다. 대박모가 정신을 차림과 동시에 비녀단 전 병력은 의주 거점을 비우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모지도 본국으로 압송됐는데 만화에서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습니다. 옥에 갇혀있다가 사형을 집행하려는 그 시점부터 만화에 나오죠. 대박모는 본국으로 세력을 옮긴 뒤에 클론 대방을 만들어서 흰눈썹을 치려는 생각으로 고획조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고획조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대박모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으니 다음번에는 어떤 고획조가 죽게 될까 서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고획조 대장은 할조를 시켜서 도모지의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도모지는 대박모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고획조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이 대박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난조와 자신이 진행했던 흰머리 아이 찾기에 대한 정보를 고획조 대장에게 넘겨줍니다. 흰머리 아이만 손에 넣는다면 인질 삼아서 흰눈썹을 칠 수 있다는 식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대박모도 멈출 것이고 너희 고획조들도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거라고 꼬드깁니다. 고획조 대장은 그 꼬임에 결국 넘어가 버리죠. 얼마 후에 흰머리 아이 납치를 위해서 고획조들이 파견됩니다. 이때 아비사가 납치당할 뻔했지만 왕눈이가 구해내죠. 그런데 구하는 과정에서 고획조의 피가 아비사에게 튀고 말았습니다. 아비사는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도모지 탓이었던 겁니다.
후 도모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령 대 시라무렌 대결로 번지다. 대방모가 정신을 차린 시점부터 사실상 도모지의 동무대는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동안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나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도모지의 교묘한 거짓말과 이간질 때문에 이미 굵직한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대방모입니다. 대방모는 흰눈썹이 푸른 이빨을 시켜서 대방을 죽였다라는 도모지의 거짓말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흰눈썹의 부하가 대방을 죽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대방은 대방모에게 있어서 사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청조의 씨를 받아서 수백 년을 잉태해서 낳은 자식이었고 청조를 쏙 빼닮은 외모에 무리의 리더로서 지도력도 뛰어났죠. 새 세력을 규합하려는 큰 포부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찮은 출신마저 있게 해준 귀한 아들이었죠. 녹치가 대방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도모지가 황효를 납치해서 고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방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모지가 단약을 숨기는 바람에 죽었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방모는 결국 흰눈썹에 대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대방 클론 떼가 흰눈썹의 성을 침공한 것이죠. 이 소식은 이령에게 곧장 첩보로 전해집니다. 이령은 엄청난 기가 날았다는 첩보를 듣고 비녀단의 본거지를 급습하는데요. 이제 진짜로 비녀단이 전멸하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상병들이 시드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순식간에 모조리 학살당합니다. 대방모는 술법을 사용하며 저항해보지만 결국 목이 잘리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대방모도 죽었고 이제 도모지의 목숨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모지는 이령에게 대방모가 꾸민 계획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하는데요. 자신은 대방모를 말리려다가 옥에 갇혔다면서 가벼운 거짓말로 입을 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대방모가 꾸민 대방떼 침공 계획, 흰눈썹 살해 작전을 이령에게 낱낱이 고합니다. 하지만 이령은 도모지 생각처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령은 도모지가 수상해 보였는지 고문을 해서 모든 전말을 알아내고자 하는데요. 일단 도모지의 목을 잘라놓고 추문을 시작합니다. 결국 도모지는 대방이 죽은 것이 흰눈썹의 짓이라고 거짓말한 것, 대방모가 그 거짓말을 듣고 흰눈썹 복수 작전을 벌였다는 걸 이령에게 이실직고 하죠. 살려주십시오 이령님이라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도모지는 이령의 손에 죽습니다. 이미 목이 잘린 상태라서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만 이령이 도모지의 머리를 터뜨려버리죠. 도모지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많은데 허무하게 죽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령만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도모지의 모든 거짓이 밝혀졌다는 게 후련하기도 합니다. 도모지는 이제 죽었지만 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수백 수천의 대방 클론이 흰눈썹의 성을 공격하고 히야와 니루어전이 시라무렌의 힘을 써서 막아내고 이령이 히야와 니루어전에게 백액을 들키고 시라무렌이 백액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웠죠. 시라무렌의 부하들은 전멸 직전이고 시라무렌은 이령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형 2부 세계관을 이끌었던 실세 빌런 도모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쫙 정리하고 보니까 역시 2부 스토리는 도모지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호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역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만약 악역에 가장 가까운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도모지를 꼽을 것 같습니다. 황효나 녹치가 복수하기도 전에 허망하게 죽어서 아쉽기는 한데요. 하찮은 악역 주제에 뭔가 거창한 죽음이 아닌 것도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딱 자기 급대로 죽었구나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도모지의 욕심 때문에 희생당한 비녀단, 대방, 대방모, 필방, 짐조들, 고획조 등에게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사고 안 치고 인간들 틈에서 장사나 하던 세력인데 2부에서 가장 큰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등장 초기에는 예상외로 충신의 면모를 보였다가 욕심에 순간 눈이 멀어서 훅 가버린 도모지. 도모지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캐릭터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